지금은 잡초만 무성한 이 폐가, 하지만 30년 전만 해도 이 골에서 가장 위세당당하던 만석군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단 사흘 만에 이 대궐 같은 집이 비명소리만 가득한 흉가가 되었을까요? 이 집 주인 박 영감은 지독한 구두쇠의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진면을 충성한 머슴의 밥그릇에 침을 뱉으며 낄낄거릴 정도로 안하무인이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뱉은 그 침 한 방울이 자신의 가문을 몰락시킬 저주가 되어 돌아올 줄은 말입니다. 그날 밤 박 영감의 꿈에 나타난 노인이 건넨 말 한마디, 그리고 시작된 기묘한 일들. 오늘은 탐욕에 눈이 멀어 천벌을 받은 한 부자의 소름 돋는 인광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야담 톡톡에 오신 여러분 복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상도 어느 마을, 기와집 20채가 넘실대는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박영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박부자라 불렀지만 뒤에서는 박흡혈기라 수군댔습니다. 영감의 재산이 쌓인 건 근면이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피와 땀을 쥐어짜내는 잔혹한 고리대금과 착취였지요. 그의 곳간에는 쌀이 1000섬이 넘게 쌓여 있었지만 그 곳간 문을 여는 건 오직 이자를 받아낼 때뿐이었습니다. 돈 놓고 돈 먹기, 쌀 놓고 쌀 먹기가 뭐가 나쁘단 말이냐? 영감은 거들먹거리며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놓는 건 한 줌이요, 먹는 건 10아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한숨소리가 그의 곳간을 채우고 과부의 눈물이 그의 쌀독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의 악행은 손에 꼽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봄에 씨앗석 되를 빌려주면 가을에 30되를 받아냈습니다. 10배의 이자. 그것도 모자라 날씨가 좋아서 풍년이 들었으니, 혹은 날씨가 나빠서 내 쌀이 귀해졌으니라며 온갖 핑계로 덧붙이기를 요구했지요. 영감님, 제발 한 해만 봐주십시오. 올해 우리 집 막내가 홍역을 앓아서. 홍역?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내 자식 병 고치려고 내 쌀을 공짜로 주란 말이냐? 당장 이자 갚고 못 갚겠으면 내 집 논밭이라도 내놔라. 영감의 목소리는 쇠목 같았습니다. 애걸하는 이의 눈에 핏발이 섰건 무릎이 땅에 닿건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영감의 입가엔 비릿한 미소가 번졌지요. 흉년이 들면 더욱 심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굶주림에 떨 때 박영감의 곳간만은 쌀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에는 무쇠 자물쇠가 서너 개씩 채워져 있었지요. 영감님, 우리 손주가 사흘째 굶고 있습니다. 쌀 한 대만. 아니, 반 대만이라도. 안 된다. 지금 쌀값이 얼만데. 한 섬의 은자 10량도 받을 수 있어. 반 대를 그냥 준다고? 미쳤나? 그럼 빌려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몇 배로라도. 흥? 지금 내 놈이 뭘로 갚아? 봄까지 살아있기나 하겠나? 썩 꺼지지 못할까? 노파가 문전에서 울부짖어도 영감은 곳간 지붕에 올라가 담뱃대를 빨며 구경했습니다. 마치 개미들이 우왕좌왕하는 꼴을 즐기듯.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박 영감네 이웃집 총각이 얼어 죽었습니다. 총각의 어미가 영감에게 빌려달라 했지만 쫓겨났고 그날 밤 냉골에서 얼어 죽은 것이지요. 장례를 치를 돈도 없어 총각의 어미는 다시 박 영감을 찾아왔습니다. 영감님, 제발
우리 아들 염습이라도 치르게 은자 두언양만. 죽은 놈한테 뭐하러 염습을 해. 그냥 아무데나 묻어버려. 내 돈이 그렇게 헐한 줄 아냐. 총각 어미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고 마을 사람들이 부축해 갔습니다. 박 영감은 그 모습을 보며 킥킥 웃었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 다들 게으르고 무능해서 가난한 주제에 남 탓이나 하고 있으니. 쯧쯧. 하지만 박 영감의 진짜 악행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집 머슴들을 다루는 방식이었지요. 박 영감 집에는 머슴이 5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돌쇠는 15살 때부터 이 집에 들어와 이제 28이 된 충직한 머슴이었습니다. 10년이 넘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외양간 청소를 하고 논밭을 갈고 나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 영감은 돌쇠를 개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야 돌쇠야, 이놈아, 소염을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소가 살찌면 게을러진다. 밥만 줘, 밥만. 하지만 영감님, 소가 힘이 없으면 밭을 못 가는데. 뭐, 내 놈이 감히 주인 말에 대들어? 이놈아. 탁! 영감의 막대기가 돌쇠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겨울에도 해진 무명옷 한 벌이 전부였고 방은 외양간 옆 좁은 곳간이었습니다. 쥐구멍처럼 작고 어두운 그곳에서 돌쇠는 바람 새는 벽 사이로 볏짚을 틀어막으며 겨울을 났지요. 밥은 어땠을까요? 하루 세끼, 아침에 보리밥 한 그릇, 점심에 좁쌀죽 한 사발, 저녁에 또 보리밥 한 그릇. 반찬이라곤 소금에 절인 무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영감님, 머슴들 밥 좀 늘려주십시오. 일을 하다 보면 배가 고파서. 뭐, 밥을 늘려? 이놈아, 머슴 주제에 배불리 먹겠다고? 배부르면 게을러진다. 그냥 먹던 대로 먹어.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하루에 고기를 2번씩 먹고 술은 밤마다 석 잔씩 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삼복더위가 한창인 날, 돌쇠는 논에서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해는 장렬하고 땀은 비 오듯 쏟아졌지요.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한 번도 쉬지 못했습니다. 돌쇠야, 새참이다. 영감의 마누라가 새참을 이고 왔습니다. 바구니를 열어보니 보리밥 한 덩이와 된장국 한 사발. 돌쇠는 감지덕지하며 받아들었지요. 고맙습니다, 마님. 한 숟가락, 2숟가락.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돌쇠는 거의 흡입하듯 밥을 먹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놈아. 박 영감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달려왔습니다. 어디 머슴 주제에 배불리 먹으려 드느냐. 내 놈이 밥을 먹는 건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 배를 채우려는 게 아니야. 그 밥그릇 당장 내려놔. 영감님, 저는 그저. 시끄럽다 이놈아. 탁! 쾅! 영감은 돌쇠의 손에서 밥그릇을 낚아채더니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보리밥이 흙먼지와 뒤섞여 뒹굴었지요. 내 놈 같은 게 내 쌀로 지은 밥을 먹다니. 당장 치워. 그것도 모자라 영감은 땅에 떨어진 밥에다 침을 퇴뱉었습니다. 퇴. 하얗고 끈적한 침이 보리밥 위에 떨어졌습니다.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함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영감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 내 놈이 존재 자체가 잘못이지. 쓸모없는 놈이 밥이나 축낸다. 당장 일이나 해, 이놈아. 그리고는 발로 밥그릇을 걷어찼습니다. 콰당 밥그릇이 산산조각 났고 보리밥은 논둑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13해를 이 집에서 견뎠지만 이날만큼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감님,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뭐라고?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삭도 필요 없으니 그냥 보내주십시오. 박 영감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놈이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거야? 좋아. 썩 꺼져. 당장 꺼지라고. 내 놈 같은 건 쓰고도 남는다. 돌쇠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를 싸서 박 영감의 집을 떠났지요. 뒤돌아보니 박 영감은 여전히 욕지거리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놈, 다시는 이 동네에 얼씬도 하지 마. 끼니나 축내는 주제에. 그날 돌쇠의 눈에서 흐른 눈물은 땅속 깊이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떠난 그날 밤, 박 영감은 기분 좋게 술을 마셨습니다. 쓸모없는 놈 하나 쫓아냈더니 속이 시원하구만. 내일부터 다른 놈을 구하면 되지. 세상에 굶어 죽을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간 영감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골아떨어졌습니다. 깊은 잠, 어둠 속에서 박 영감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영감은 넓은 들판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이상하게 붉었고 땅은 새까맣게 타들어가 있었지요. 어디선가 쉬익쉬익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냐? 영감이 돌아보니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키는 아주 컸고 수염은 허리까지 내려왔으며 두 눈은 마치 무적앵처럼 깊고 어두웠지요. 흰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은 온통 먼지투성이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박 영감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이상하게도 순식간에 영감 바로 앞에 다가왔지요. 누구시오? 영감이 물었지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인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황금 밥그릇이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순금으로 만든 것 같은 밥그릇. 그 안에는 하얀 쌀밥이 수북이 담겨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오, 저게. 영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황금 밥그릇, 저것만 있으면 평생 쌀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영감은 황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밥그릇을 잡으려는 순간 싹! 밥그릇 안에서 무언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해였습니다. 아니, 진해만이 아니었습니다. 구더기, 바퀴벌레, 지렁이, 독거미, 정갈. 온갖 징그럽고 끔찍한 벌레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으악! 영감이 뒷걸음질 쳤지만 벌레들은 순식간에 영감의 발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다리를 타고 허리를 타고 가슴을 타고 목을 타고 살려줘, 살려달라고. 영감이 미친 듯이 벌레들을 털어냈지만 벌레들은 계속 쏟아졌습니다. 무한정으로 끝없이 진해가 영감의 귀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구더기가 입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바퀴벌레가 눈꺼풀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으어, 그악. 영감이 땅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깊었으며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뱉은 오물이 내 입으로 돌아갈 것이니 싸. 벌레들이 영감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영감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면 내 집의 기둥이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노인이 지팡이로 땅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으악! 박 영감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헉헉헉!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안방이었습니다. 이불 속이었고 창문으로는 새벽빛이 흐릿하게 들어오고 있었지요. 꿈이었나? 영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입안에서 흙냄새가 났습니다. 영감은 입을 벌려 손가락을 넣어봤습니다. 혀를 만져보니 뭔가 꺼끌꺼끌한 것이 묻어 있었지요. 흙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영감은 황급히 입을 헹궜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헹궈도 흙 냄새는 계속 났습니다. 즉, 어젯밤에 술을 너무 마셨나? 헛소리 같은 꿈을. 영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황금 밥그릇? 벌레? 기둥이 썩는다고? 꿈이란 게 참 황당하지. 내 집 기둥이 썩다니. 내 집 기둥은 100년은 갈 느티나무로 만든 건데. 영감은 옷을 챙겨 입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지요. 쯧쯧, 쓸데없는 꿈 때문에 잠이나 설쳤네. 영감은 담뱃대를 물고 곡간으로 향했습니다. 곡간 문을 열고 쌀독을 확인하려는데 콰드득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뭐야? 영감이 고개를 돌려 기둥을 봤습니다. 기둥은 멀쩡했습니다. 기둥이 썩는다니.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영감의 코에 어디선가 모르게 미세한 썩은 냄새가 스쳤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영감은 고개를 저으며 곡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점심때였습니다. 박 영감은 쌀을 팔기 위해 곡간으로 갔습니다. 이웃 마을 상인이 쌀 5썸을 사겠다고 했거든요. 좋아, 5썸이면 은자 50냥은 받을 수 있겠군. 영감은 기분 좋게 곡간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쌀독 뚜껑을 열어보니 이상했습니다. 쌀이 아니라 모래가 들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영감은 황급히 다른 쌀독을 열었습니다. 역시 모래. 3번째, 4번째, 5번째. 모든 쌀독이 모래로 가득했습니다. 이럴 수가. 영감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1000섬이 넘는 쌀이 하룻밤새 전부 모래로 변한 것입니다. 도둑이다. 도둑놈들이 쌀을 훔쳐가고 모래를 채워 넣었어. 영감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인들이 달려왔지요. 영감님, 무슨 일이십니까? 쌀이 없어. 도둑놈들이 쌀을 훔쳐갔어. 하인들이 곡간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영감님, 자물쇠가 멀쩡합니다. 문도 멀쩡하고 담장도 그대로고 어디 하나 부서진 곳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쌀이 사라지고 모래가 들어왔단 말이냐?
하인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영감은 술도 못 마시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쌀이 모래로 변하다니. 설마 그 꿈이?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영감의 머릿속에는 백발 노인의 음산한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내가 뱉은 오물이 내 입으로 돌아갈 것이니. 다음 날 아침, 영감은 잠을 설쳐 눈이 퀭퀭했습니다. 마당으로 나오는데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났습니다. 으윽, 이게 무슨 냄새야? 썩은 생선 냄새도 아니고 썩은 쓰레기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나무가 썩는 냄새 같기도 하고 흙이 썩는 냄새 같기도 했지요. 여봐라,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냐? 하인들이 집 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뒤란도 뒤지고 외양간도 뒤지고 곡간도 뒤지고 우물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냄새의 근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건 냄새가 집 안 곳곳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한 곳이 아니라 안방에서도 나고 사랑방에서도 나고 부엌에서도 나고. 이게 대체 뭐야? 영감은 코를 막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점심때 밥상을 받았는데 밥에서도 그 냄새가 났습니다. 이 밥이 상한 거냐? 아닙니다, 영감님. 방금 지은 밥인데. 하지만 영감의 코에는 밥에서도 국에서도 반찬에서도 그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영감은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영감은 굶어야 했지요. 밤이 되자 냄새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영감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이불에서도 그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대체. 그때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득, 드드득. 기둥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영감은 벌떡 일어나 기둥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기둥은 여전히 멀쩡해 보였습니다. 착각이겠지. 착각. 영감은 다시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박 영감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거든요. 영감님, 아침 진지 드십시오. 싫다. 냄새가 나서 못 먹겠어. 영감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드드드드득.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기둥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뭐야? 영감이 벌떡 일어나 대청마루의 기둥을 살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만져보니 푹! 손가락이 기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으악! 영감이 손을 빼니 손가락에 검은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썩은 나무 가루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영감이 기둥을 자세히 보니 곳곳에 미세한 구멍들이 뚫려 있었습니다. 마치 개미나 흰개미가 파먹은 것처럼. 아니, 개미였습니다. 구멍에서 흰개미들이 우르르 기어 나왔습니다. 으악! 개미라! 흰개미! 영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르르르르륵. 대청마루의 큰 기둥이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영감이 기둥을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콰르르르릉. 쾅. 대들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왓장이 우수수 떨어지고 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으악! 살려줘.
영감은 간신히 밖으로 굴러 나왔습니다. 쿵, 콰광, 우르르릉. 박영감의 대저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채가 넘는 기와집이 100년은 갈 느티나무 기둥으로 세운 그 집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기둥이 썩어서. 사람들이 무너진 집을 살펴봤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기둥이 마치 수십 년 동안 흰개미가 파먹은 것처럼 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기둥들이 하룻밤 사이에, 이건 귀신의 짓입니다. 한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박영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너진 집을 바라만 봤습니다. 쌀은 모래가 되었고 집은 무너졌고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박영감은 완전히 거지가 되었습니다. 쌀은 사라졌고 집은 무너졌으며 땅은 빚쟁이들에게 넘어갔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지요. 영감은 남루한 옷을 걸치고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길거리를 떠돌았습니다. 동냥 좀 주이소. 하지만 아무도 영감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사람 박영감 아닌가? 맞네. 옛날에 우리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던 양반이 인과응보지 뭐. 자업자득이야. 영감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구걸했지만 배를 채우기조차 힘들었지요. 어느 날 저녁 영감은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배는 몹시 고팠습니다. 밥 한 술만. 제발. 영감은 한 초가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온 사람은 젊은 사내였습니다. 단정한 옷에 깨끗한 얼굴, 손에는 밥그릇을 들고 있었지요. 어르신, 일어나십시오. 사내가 영감을 부축했습니다. 영감은 사내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돌쇠였습니다. 박영감 밑에서 13년을 일하다 모욕을 당하고 쫓겨난 그 머슴. 영감님, 오랜만입니다. 돌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이 동네로 와서 품을 팔며 살고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돌쇠는 영감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돌쇠는 영감을 방에 앉히고 밥상을 차려왔지요. 따끈한 쌀밥, 된장국, 김치, 그리고 보리밥 한 그릇. 영감님, 드십시오. 돌쇠가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박영감은 그 밥그릇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영감은 밥그릇을 두 손으로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돌쇠는 조용히 영감 옆에 앉았습니다. 영감님, 나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다. 너를 그렇게 대하고 이제 지난 일입니다. 아니다. 지난 일이 아니다. 나는 영감은 밥그릇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박영감은 돌쇠의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밥을 먹고 떠나려 했지요. 영감님, 어디 가십니까? 나는 속죄를 해야 한다. 내가 저지른 죄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모르겠다. 하지만 남은 인생 동안 내가 짓밟았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고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아야겠다. 영감은 절을 올렸습니다. 돌쇠야,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돌쇠는 영감을 일으켰습니다. 영감님, 다음에 또 오십시오. 제 집에는 언제든 밥 한 그릇쯤은 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박영감은 눈물을 닦으며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돌쇠는 중얼거렸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본인 눈에는 복물이 터진다더니 정말 그런가 봅니다. 하늘에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햇살이 박영감의 등을 비추며 한 작은 암자에 노승 한 분이 머물고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탁발을 다니며 남은 음식으로 배고픈 이들을 먹이는 노승. 마을 사람들은 그분을 회심대사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찌하여 매일 그리 힘든 일을 하십니까? 노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것을 빼앗았다네. 이제라도 남에게 주는 삶을 살아야지. 스님께서 남의 것을 빼앗으셨다고요? 그렇다네. 그것도 아주 지독하게 말이야. 하. 노승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노승이 바로 박영감이었습니다. 돌쇠의 밥 한 그릇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 돌쇠의 집에서 영감은 또 한 번 꿈을 꾸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다시 나타났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내가 뱉은 것을 내가 먹었으니 이제 내가 주는 것을 내가 받을 것이다.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박영감은 잠에서 깨어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지요. 그 후로 그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밥 한 그릇의 소중함을, 사람의 존엄함을, 그리고 인과응보의 무게를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르게 다음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